여기 한 기사가 있다. 프랑스 화장품 강자 시크릿 파리 국내 독점 판매 개시. 기사 내용은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시크릿 파리가 한국 시장에 정식 진출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크릿 파리 매장 앞에 줄을 서고 있다는 사진도 있는데, 또 다른 기사를 보면 프랑스 명품 크림 브랜드 시크릿 파리 한국 진출이라며 프랑스 본사와 트레이드마크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념 촬영 사진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이건 누가 봐도 그냥 AI로 만든 이미지라는 거다.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라는 곳이 왜 AI로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계약 체결 기념 사진이라고 하는 걸까? 또 이 기사에서도 명품 크림 브랜드 시크릿 파리가 한국에 진출했다며, 시크릿 파리는 파리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부유층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후 입소문만으로 명품 크림 및 주름틴 크림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브랜드라고 한다. 그런데 주름은 한국어인데 어떻게 프랑스에서 주름틴이라는 별칭을 얻었다는 걸까? 이상한 건 또 있다. 이 시크릿 파리의 판매 페이지를 보면 기사에 실렸던 계약 사진과 판매 페이지에서의 계약 사진이 다르다는 거다. 계약을 2번 했다는 걸까? 또 이 이미지 또한 꽤 그럴싸하지만 AI로 만든 느낌이 난다. 특히 이 계약서 부분을 확대해보면 종이가 끼워지는 부분이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 어색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기사에 실린 매장 사진과 판매 페이지의 사진을 비교해봐도 글로벌 명품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로고도 일관성이 없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글자도 보인다. 이것도 AI로 만든 이미지로 예상되는데, 이 시크릿 파리를 판매하는 국내 업체는 주식회사 아이프릭으로 대표는 강희훈이라고 한다. 부산에 있는 사업체인데 광고 형태나 분위기, 방식, 그리고 부산이라는 것까지 이전에 다뤘던 메이크보그, 미라클 시드니와 상당히 닮아있다. 나는 더 고민하지 않고 대표 메일을 찾아 메일을 보냈다. 그러자 얼마 뒤 답이 왔다. 그런데 나는 아직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미라클 시드니를 다룬 영상을 봤다며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있었고 모든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나는 미라클 시드니와 메이크보그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명품 크림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와 기사에서도 활용한 시크릿 파리의 프랑스 매장 위치를 물었다. 그러자 미라클 시드니를 벤치마킹한 것뿐이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프랑스 브랜드라는 증빙을 할 수는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고, 프랑스 명품 브랜드라고 올라간 기사는 언론사에게 연락해 삭제를 요청했지만 삭제 불가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삭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삭제하겠다며 판매조차 되지 않도록 판매 사이트도 비공개 처리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확인해보니 정말 광고가 모두 삭제됐고 판매 또한 중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시크릿 파리라는 곳은 유명한 척 사람들을 속이려고 한 브랜드였다는 거다. 이렇게 미라클 시드니와 메이크보그를 따라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럼 미라클 시드니의 근황은 어떨까? 황당하게도 지금도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여전히 거짓, 허위 광고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 영상들의 흐름상 담지 못했던 메이크보그와 미라클 시드니의 크고 작은 부분들과 함께 새롭게 발견한 내용과 정부기관, 뉴스에서도 밝히지 않은 내용, 그리고 이들의 제품을 광고한 연예인들까지 하나하나 다뤄봐야겠다. 자, 시작하자. 1974 미라클 시드니 제품 패키지에 적혀있는 숫자다. 이렇게 로고 밑에 연도가 연상되는 숫자가 적혀 있다면 대부분 해당 제품의 브랜드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메일로 미라클 시드니 코리아 유영석 대표에게 이 1974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봤었다. 그러자 이렇게 답변이 왔었다. 미라클 시드니는 본국에서 1974년 역사적으로 기록된 라니냐 현상에서 영감을 받아 극한의 기후 변화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민하며 탄생한 브랜드라 라는 답변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관련이 없다는 뜻이다. 아마존 호주에 올라가 있는 미라클 시드니 제품 이미지를 확대해보면 황당하게도 한글이 보였었는데 여기에 미라클 인터내셔널이라는 업체의 이름이 있었다. 이전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갔었는데 사실 미라클 인터내셔널은 메이크보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곳이었다. 메이크보그의 법인 등기를 보면 미라클 인터내셔널이 지점으로 등기되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건 미라클 시드니가 메이크보그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다. 미라클 시드니 판매 페이지를 보면 경남 청년이 해냈다면서 MOU 계약 체결 현장이라는 사진이 아직도 걸려있는 걸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영상에서 호주 법인이라는 미라클 시드니의 지분 100%를 한국 기업 메이크보그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니까 그 호주 법인을 자기들이 직접 만들었으면서 꼭 아무 관련 없는 글로벌 호주 법인과 계약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는 건데, 어쨌든 법인 간 계약을 했다는 것이 형식상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그럼 이 사진은 정말 계약 체결 현장 사진은 맞는
있는 걸까? 박스 테이프로 고정한 어설픈 현수막에 적혀있는 여기 MS는 미라클 시드니, MSK는 미라클 시드니 코리아의 약자로 보인다. 재밌는 건 이걸 구글에 검색해보니 한 이미지가 나왔는데 황당하게도 이 이미지는 미라클 시드니의 또 다른 MOU 체결 사진이었다. 이 사진은 4월 1일 기사에까지 실렸던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보다시피 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티가 많이 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MOU 체결 사진이 이미 있었다는 건데 굳이 AI 사진을 만들어 기사에까지 낼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AI 사진이 있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이 사진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럼 이건 어떨까? 내 미라클 시드니 영상이 올라간 후 나에게 한 통의 메일이 왔다. 이 사진의 주인공이라는 사람의 메일이다. 자신은 돈을 받고 사진을 찍은 것뿐이고 미라클 시드니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증빙을 보내주었다. 당사자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공개하긴 어렵지만 미라클 시드니 대표 유영석과의 대화 내역 그리고 사진 촬영 대가로 받은 입금 내역까지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 계약 체결 사진이 가짜라는 신빙성 있는 근거였다. 경남 청년이 해냈다며 자랑스럽게 걸어놓은 이 사진. 도대체 뭘 해냈다는 걸까? 8월 3일 미라클 시드니 영상 업로드 이후 나는 커뮤니티를 통해 정주리님의 사과문을 공유했다. 하지만 정작 영상에서는 정주리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정주리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분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정주리님은 미라클 시드니 전속 모델을 더불어 여러 광고 영상에도 출연했기 때문이다. 미라클 시드니가 오영재 출산의 비밀이라는 듯 말하며 호주에서 팔던 거 한국에서도 런칭됐다는 광고,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탄 크림 호주에서만 살 수 있는데 한국에 런칭했다고 말하는 광고, 호주와 한국에서만 공식 판매 중이라며 자신이 사장님에게 애걸복걸해서 착한 가격으로 가져왔다는 광고, 그리고 호주 화장품의 강자 미라클 시드니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라고 적으며 정주리님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나는 이전 영상에서 미라클 시드니가 호주 화장품 강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그러자 약 일주일 뒤 정주리님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사과문을 올린 거다. 그리고 정주리님은 사과문을 이렇게 적었다. 광고 업로드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제보들이 있었고 이후 브랜드 측에 호주에서 유명하다는 문구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며 게시된 광고에 대해 삭제 요청했고 요청대로 반영되었다는 내용이다. 나는 이 사과문 이전과 사과문 이후에도 정주리님 측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했다. 사과까지 했으면 됐지 왜 계속 연락했을까? 그 이유는 이 사과문의 내용 때문이다. 이 사과문 내용만 보면 정주리님이 미라클 시드니의 모델이 된 직후 적절히 빠르게 조치를 한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주리님이 모델이 됐다고 밝힌 날짜는 5월 초이고 광고가 업로드된 날짜는 4월 말이었다. 이상한 건 정주리님 광고 영상은 내가 미라클 시드니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하기 단 며칠 전인 7월 30일까지도 삭제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주리님이 여러 차례 했다는 허위 광고 거부 의사표현을 미라클 시드니 측에 언제 어떻게 의사 전달을 했던 건지 미라클 시드니 측에서 계속 무시했던 건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계속 연락했던 거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있다. 호주 화장품의 강자 미라클 시드니의 모델이 되었습니다라고 5월 6일에 정주리님이 직접 올렸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내가 미라클 시드니 영상을 올린 8월 3일 당일까지도 삭제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상을 올리는 이 시점까지도 호주 화장품의 강자 미라클 시드니라는 글이 정주리님의 스레드에 버젓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미라클 시드니에 대한 영상을 올리기 2달 전, 지금으로부터는 약 4달 전인 6월 중순부터 정주리님이 어쩌다 이런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됐는지, 왜 사전 검증 없이 이런 광고들을 찍은 것인지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정주리님이 활동하는 인스타그램 DM을 수차례 보냈고 정주리님 유튜브에 적혀있는 비즈니스 메일로도 메일을 수차례 보냈다.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 연락을 취해봤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답장도 받을 수 없었다. 정주리님 측이 연락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연락했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정주리님 유튜브 영상에도 댓글을 남겼다. 이 영상의 댓글은 50개도 채 되지 않는다. 이것도 못 봤을까? 그래서 또 남겼다. 이 영상의 댓글은 30개도 되지 않는다. 이것 역시 못 봤을까? 그럼 이건 어떨까? 여기 정주리님 인스타그램의 한 게시물을 보면 달려있는 댓글이 4개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보이는 댓글은 3개뿐이다. 왜 이런 걸까? 재미있게도 이 보이지 않는 댓글 하나는 6월 중순에 내가 남긴 댓글이다. 미라클 시드니에 대한 내용을
제품을 듣고자 댓글을 남겼던 건데 어째서인지 내 댓글만 보이지 않게 처리된 거다. 이렇게 내 아이디로 들어가면 내가 남긴 댓글이 보이지만 다른 아이디로 들어가면 댓글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건 내 댓글을 직접 눌러 숨긴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나는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해 정조리님 측의 답을 들어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단 한 번의 답도 받지 못했다. 8월 20일 식약처에선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다. 일반 식품을 비만 치료제 등으로 불법 광고 판매한 업체 5개소 적발,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 억제제 등으로 광고 총 324억 원 상당 판매, 인플루언서는 한 달에 7kg 감량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개인 후기처럼 불법 광고. 그러니까 불법 광고한 5개 업체 적발과 고발에 대한 내용인데, 그리고 그냥 A업체라고 표기된 255억 상당을 판매했다는 이 업체가 바로 메이크보그라는 거다. 그리고 이 식약처 보도자료 를 바탕으로 KBS, MBC, SBS에도 뉴스가 나왔다. 여기서 모든 방송사 뉴스에서 똑같이 활용한 이 자료화면,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해 허위 과대 광고를 했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뉴스에서도 그냥 인플루언서라고만 말했지만 나는 이런 걸 모자이크하지 않고 다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걸 알아서 가려주니까 이런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도 방송 프로그램도 그냥 돈만 주면 업체가 하라는 대로 경각심 없이 방송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그냥 공개하자면 내가 확인한 결과 이 장면의 인플루언서는 배우 차혜련님이고 스타일미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장면이었다. 해외에서 아주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제품이다.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상당하다. 유럽 약국에서 줄을 서서 사갈 정도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다는 건데, 이미 이전 영상들에서 다룬 것처럼 톡스웰은 유럽 약국에서 줄을 서서 사갈 정도로 유명한 제품이 아니다. KBS 시사기획창과 협업을 통해 광고에 나온 유럽 약국에 직접 방문했었고 줄 서서 먹는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혔었다. 나는 이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 차혜리님 소속사로 톡스웰 방송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리고 차혜리님 소속사로부터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 제품의 검증 및 선정은 전적으로 제작진의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배우는 방송 진행자로서 제작진이 준비한 제품을 소개했을 뿐, 스타일미는 제작사가 제품을 단독으로 선정하고 배우나 소속사와 협의하지 않는 구조로 대본은 녹화 직전에 전달됐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검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답변. 더불어 사기성 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일부 기업들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제작 구조에만 의존하지 않고 소개되는 제품을 더욱 철저히 살피고 검토해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답변이다. 그리고 제품 검증에 책임이 있는 스타일미의 제작진 블루문 미디어에게도 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답장을 받았는데, 나는 식약처 보도자료와 뉴스를 전달하며 블루문 미디어가 오랫동안 프로그램 제작을 해왔고 화장품, 식품 등에 대한 광고도 많이 진행했을 텐데 허위 광고에 대한 검증이나 표시광고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를 묻자 그 뒤로 답이 오지 않았다. 사기 광고의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사기 광고를 맡기고 의뢰한 기업 메이크보그 그리고 대표 한준영이다. 하지만 유튜브, SNS에서 허위 광고, 사기 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데,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광고로 많은 돈을 버는 연예인들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읽으라는 대로, 연기하라는 대로 그냥 광고한다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순 없고 자유로워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발 경각심을 갖고 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활동하길 바랄 뿐이다. 이게 내가 이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난 몇 개월간 메이크보그 대표 한준영이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메이크보그 한준영은 해외에서 유명한 척하는 것은 기본이고 특히 사칭과 도용에도 거침이 없었는데요. 일본에서 유명한 척, 유명한 박사가 만든 척 광고하고, 또 한 유튜버의 영상을 도용해 광고하고,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한 일본인의 사진을 도용해 유블리맘이라는 이름으로 사칭 계정까지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전 영상에 담지 못했던 부분은 유블리맘이라는 사칭 계정으로 사진을 도용당했던 분이 일본 여성 외에도 또 있었다는 건데요. 도용당한 분은 알고 보니 유블리맘이라는 똑같은 이름의 계정을 운영하는 분이었고, 당사자의 사진뿐만 아니라 아이의 사진까지 도용됐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때 당시 영상이 올라간 이후 실제 유블리맘 계정 운영자분이 연락을 주셨었고 이 부분을 꼭 공개해달라고 말씀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이렇게 공개드립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 미라클 시드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했던
나는 솔로 옥순과 더불어 의사 사칭, 피부과 원장 사칭, 피부 전문가 사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미라클 시드니는 제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도 보란듯이 가짜 피부 전문가 광고를 업로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광고도 보면 실시간 외국인들이 열광하는 물광 피부 만드는 한국 화장품이라며 미라클 시드니의 화장품을 외국인이 사용하는 것처럼 광고를 올렸는데 찾아보니 실제로는 이 외국인이 사용하는 화장품이 미라클 시드니 화장품이 아니라 다른 화장품이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건데요. 저는 메이크보그에 대한 영상 여러 편을 만들면서 메이크보그의 대표 한준영의 과거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보그를 검색하면 관련 검색어로 한준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메이크보그 한준영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캐스팅 전문 엔터 메이크보그 한준영 대표, 그리고 메이크업 가능한 헤어샵 보그 한준영 원장이라는 글인데요. 캐스팅 전문 엔터 메이크보그 한준영 대표 글을 보면 2010년부터 13년 동안 보그 마케팅 대표로 마케팅 회사를 운영했다고 하고, 다른 글에서도 한준영 대표인 듯 한 사람의 사진을 반복적으로 올렸는데 찾아보니 황당하게도 이 남성의 실제 이름은 한준영도 아니고 마케팅 회사 대표도 아니라는 겁니다. 도용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헤어샵 한준영 원장에 대한 글도 보면 남편과 아이 머리를 했다며 사진을 올렸는데 찾아보니 이 남자와 아이는 모두 말레이시아 사람이었고 바우처 사진 또한 말레이시아 미용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들이 모두 가짜 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메이크보그 한준영을 검색했을 때 이런 가짜 글들이 나오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럼 굳이 이런 가짜 글들을 올려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 목적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짜 글 사이에서 이런 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메이크보그 한준영이 어떤 사업가인지 물으며 캐스팅 전문 엔터 메이크보그 한준영과 같은 사람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고 사칭한 이런 가짜 글들이 진짜 메이크보그 한준영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되게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메이크보그 한준영은 캐스팅 업체 대표도 헤어샵 대표도 아닙니다. 사람을 사칭하고 도용하는 허위, 과대, 사기 광고를 하며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고 불법 광고로 고발된 업체 메이크보그의 대표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한준영은 몰래 숨어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차명의 법인으로 이미 사람들을 또 속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이렇게 계속 사기를 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광고로 수백억의 매출을 올려도 사람들을 조롱하듯 끊임없이 새로운 사기 브랜드를 만들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너무 화가 나고 허탈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저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힘 닿는 날까지 사기꾼 놈들을 찾아 이렇게 공개하는 일입니다. 사기꾼들 다 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여우였습니다.